예, 어제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CEO 승계 방안 공개나 또 이사 선임 등 이 기업에 민감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 재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파장 또 가이드라인이 수정될 가능성은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 국민연금 기금위에서 투자기업 이사회에 대한 가이드라인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부터 업데이트를 해보죠. 네, 어제 국민연금은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회에서 상장이사 이사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안건을 보고를 했었는데요. 이 안건은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사회에서 최고 경영자 승계 방안 등을 미리 마련해서 공개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위원장인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모두 발언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제 기금위는 해당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요. 내년 초에 열릴 기금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각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을 하다 보니까 첨예한 내용들이 당연히 오고 갈 수밖에 없고 결론이 쉽게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 투자기업 가이드라인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즉 스튜어드십 코드를 좀 더 구체화한 후속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렸다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행동 지침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은 상장회사의 이사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이사 감사 선임 등에 대한 기준을 매우 세세하게 마련해서 공개한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주주나 이사회, 감사기구 등 3장으로 나눠서 밑에 10개의 핵심 원칙이 있고 밑에 또 27개의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부 원칙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되는 규정은 이사회가 구체적인 최고 경영자 승계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적대적 기업 인수 등에 대해서 자본구조 변경이나 인수합병을 경영진이나 이사회를 보호하는 용도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봤는데 특히 재계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재계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경영 승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미리 공개하는 것 또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기 자본의 자사의 전략이 노출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실제 경영 승계 방식과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 계획 등을 국민연금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방어 전략이 노출되는 게 아니냐,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회의 때 기금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세세한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세세한 가이드라인은 원래 그런 본 목적인 기업 가치 확대보다 오히려 주주권 행사를 경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그리고 기업의 규모, 지배 구조 형태 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일률적으로 기업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한 의문도 아직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지분도 많고 2대 주주로 올라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파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가이드라인 내용이 좀 수정될 가능성도 지금 있는 겁니까? 네, 어제 논의된 가이드라인의 큰 틀은 좀 유지를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박능우 장관은 기금위는 최종 의사결정 기관이다. 그래서 현재안을 충분히 수정할 수 있고 법령이나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표현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가 300여 곳인데요. 이 중에서 지분 10% 이상을 가진 상장사도 100여 곳이나 됩니다. 국민연금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권장사항일 뿐 무조건 따르지 않아도 된다, 강제력이 없다고 말을 했지만 결국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 활동을 전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